예, 오토데스크 레빗 2015 강의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강의입니다. 예, 제가 30분 정도씩 이렇게 자르면서 하기 때문에 10번째가 됐습니다. 처음에만 좀 많이 잡설이 길어가지고 그랬죠. 자, 엉성해요. 엉성한데, 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완벽한 거는 제가 나중에 제가 하고 있는 실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맛보기 강의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방 나누고 설계를 다 하려면 시간 엄청 걸리겠죠. 그 설명해주고 듣는 것도 아마 짜증이 날 거예요. 좀 더 빨리빨리 나가기를 바랄 것 같아서 이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2층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유리창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 벽 이런 거 개조하는 걸로 안 만들고 자재를 바꾸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2층 평면들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뭔가를 실수했다면 그냥 무조건 EX 키를 누르고 이미 지나간 건 컨트롤 Z 키를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Z는 되돌리기입니다. 그동안 한 거 되돌리기. 예. 컨트롤 시프트 Z 누르면은 되돌렸다 다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이 방안에서 밖을 볼 때 광경이 어떤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자, 해당 층에 가가지고 뷰에 3D 뷰라는 게 있습니다. 3D 뷰에 보면 기본 3D 뷰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봤던 걸 보는 거고, 카메라를 배치를 해놓고 보는 거고, 보행 시선은 사람이 걸어가는 시선을 보는 겁니다. 이 동영상으로 보는 겁니다. 일단 카메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 구석에 서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자, 이 카메라로 보이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왜 이렇게 보일까 궁금하실 거예요. 옆에 딱 보면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르기, 간격 뭐 자르기 영역인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보이는 거고. 자, 눈높이가 있는데 눈높이가 445, 4m 450이래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왜 4m 450이 나오는 걸까? 보면은 얘가 아마 1층 기준으로 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요거 보통 우리 키는 165 165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올려다 보는 거네요. 이것도 아까 4450인데 1650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예요? 여기 1층이죠, 1층. 그러니까 얘가 4450이 된 게 그 층을, 원래는 전에는 얘 층이 고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고정이 되는 게 이게 없어져 버렸네요. 전에는 있었는데 그때가 사실 더 편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시야를 좀 넓혀 봅니다. 어떻게 보이나. 아, 이게 이렇게 보이는구나. 예. 투시도 좀 뭐 높여도 상관은 없는데, 자,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이는구나. 뭐 레이트레이싱은 시간이 걸리니까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렌더링을 가장 좋음으로 놓고 일단 렌더. 저번에 렌더링 한번 했었죠. 강의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커피 마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녹화가 되고 있나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렌더링 하는 게 녹화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느리시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른 컴퓨터예요. 아시죠? 그 i7 4790K 그 핫스웰 리프레시라고 그래가지고 4GHz고 쿼드코어고 뭐 현재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빠르다고 나온 CPU고, 램도 DDR3 가장 최신형을 무려 16기가를 달아놓고 지금 돌리고 있고, 하드디스크도 지금 SSD 138기가짜리인가 128기가짜리인가 지금 달아놓고 쓰고 있고, 뭐 저는 그 CPU 방열도 그 쿨러도 그 순행 쿨러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부적으로 안에서 순행하는 게 있는데, 생각 같아서는 진짜 오리지널 순행 쿨러를 한번 달고 싶어요. 어쨌든 이 순행 쿨러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시스템이 좋은데 열도 안 받거든요. 이게 열도 안 나요. 컴퓨터 안이 시원해요 지금. 근데 이 정도 속도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i3나 아니면 구형 펜티엄 뭐 이런 거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속 터지실 겁니다. 인제 14%는. 자, 여기서 그냥 중단하겠습니다. 강의 시간 없으니까.
가장 좋음이 아니라 중간으로 놓고 돌리겠습니다. 그럼 좀 빠르겠죠. 차이는 아시겠죠? 저 움직이는 이 사각이 굉장히 크잖아요. 해상도가 높냐 작냐에서 이거 자체가 이게 다릅니다. 아, 어두워요. 노출 조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방 안에 조명등도 없는 상태에서 저해상도로 해서 외부 태양만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막 번진 게 나왔습니다. 만화같이 나왔죠? 저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다시 3D로 넘어가서요. 3D 뷰가 있고 3D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뷰에서 여기 기본 3D 뷰는 이 3D고 이 3D 뷰 1으로 된 건 카메라로 찍는데 이거는 제가 명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실내 2시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방이잖아요. 방이면은 당연히 온돌로 들어가겠죠. 방인가요? 거실이죠, 거실. 여긴 거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개념이. 여긴 발코니잖아요. 두 개가 같은 재질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 재질을 바꿔주려면은 자, 이 레이아웃을 바꿔줘야 되겠죠. 경계 편집을 해줘가지고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거 3D에서 제가 이렇게 직접 선이 너무 짧다고? 아니야, 뭐가 짧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직접 이걸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안 맞아요. 원래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근데 그냥 했습니다. 자, 웃기죠? 이만큼 쳤더니 여기 구멍이 뻥 뚫어져 버렸어요. 좀 황당하죠? 그래서 여기다 발코니를 그려놓죠. 자, 2층 평면도로 갑시다. 그냥 경계를 좀 제대로 편집이 안 되네요. 원래는 근데 뭐가 좀 안 맞는다 그러네요. 그냥 바깥쪽에 맞춰버리겠습니다. 자, 하고 아니요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슬래브를 이제 바닥을 하나 깔아줘야죠. 직사각형으로 하면 이제 작업하기는 되게 편해요. 이렇게 바로바로 팍 쳐버리면 되니까. 자, 다시 3D 뷰로 보면은 생긴데 먼저 발코니부터 해봅니다. 발코니는 이 레벨에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바닥을 뭘로 할 거냐. 근데 일단은 발코니니까 타일을 까는 게 맞겠죠. 네, 발코니니까 뭐 여기다 물론 타일을 안 깔고 뭐 마루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타일을 넣는 게 이제 일반적이니까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요. 타일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바닥 종류를 쭉 빼보니까 그냥 콘크리트 주택용이니 뭐니 상용이니 뭐 이렇게 돼 있지 없어요. 그러면 뭐야? 여기 타일 까는 거를 어떻게 깔까? 타일을 어떻게 입힐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자, 바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뭐냐? 선택을 하고 유형 편집을 들어갑니다. 일단 복제를 해요. 이름을 줘야 됩니다. 일단 두께는 뭐고 자, 발코니 타일 바닥. 예, 확인을 눌러줍니다. 다른 건 일단 건드리지 마시고요. 편집을 누릅니다. 구조에 대해서. 자, 구조. 일단 콘크리트 슬라브로 들어가니까 뭐 콘크리트 슬라브 여기 보면은 쭉 리스트가 나와야 되는데 콘크리트 현장치기에 있고 프리캐스트가 있는데 모양을 한번 보면은 자, 지금 이게 벽 모양인데 요거 모양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밀육면체로 바꿔서 보겠다. 콘크리트 이게 진짜 콘크리트 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마치 이제 노출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되겠죠. 두께는 150이에요. 요거로 끝나느냐? 아니죠. 콘크리트 우리가 시공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 미리 보기 요거 단면 유형 속성 이렇게 콘크리트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닥에 시멘트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타일을 깔죠. 자, 구조는 이거로 됐고 코어 경계 위에 구조체는 아니고 하지제라고 해야 되겠죠. 뭐가 들어가요? 시멘트가 들어가죠. 여기 시멘트가 있나? 아마 시멘트 없을 거예요. 다 콘크리트라고만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색깔로 하면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좀 다른 색깔로 모래 시멘트 스크리드 요게 아마 색깔이 모양이 좀 다를 거예요. 약간 뭐 적색 시멘트. 자, 그냥 이 상태로 요거로 하고 그냥 합시다. 어차피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타일이 들어가야지 돼요. 타일, 그러니까 요 1번 요 하지제 요거 선택을 하고 삽입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감재 1. 이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순서가 구조재냐 하지재 단열 공기층에다 마감재 1, 2가 있는데 아마 딱딱한 마감재가 1이고 딱딱하지 않은 마감재가 2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멤브레인층은 뭐 아시겠지만은 뭐 도막 같은 거 멤브레인층이라 그러죠. 그리고 구조 데크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생겼어요. 뭐 일단은 일단 마감재 1이니까 하고 자 여기 뭐가 들어갈 거냐 타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타일이 있나 보면은 없죠. 키역 다음에 티귿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건 어디서 보냐 밑에 재료가 오토데스크 재료가 있고 AEC 재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AEC 재료가 켜져 있고 오토데스크 재료는 안 켜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둘 다 똑같아 하는 거야. 여기에 보면은 타일이 있어요. 그러면 타일 종류가 있습니다. 타일이 이게 이런 타일이 있고 자 6인치 타일이 있고 4인치 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이거 무슨 뭐 모자이크 회색이 아주 자잘한 거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세라믹 타일 뭐 이렇게 있고 이게 잘못된 게 많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참 오토데스크도 답답하죠. 만들면서 좀 세심하게 만들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면 좀 한국 사람들이 좀 연구를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오토데스크에는 전화도 안 됩니다. 자 6인치 타일로 해보겠습니다. 색상이 좀 마음에 안 들죠. 일단은 6인치 타일을 2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 위쪽에 프로젝트 자료.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라이브러리에 있는 자료, 요건 프로젝트. 그러니까 내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있는 거니까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를 2번 클릭하면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타일 모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됐는데 색상이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우리는 약간 푸르스름한 거 좋아하는데 색상을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습니다. 보라색에 가깝네요. 자, 이 색깔 별자. 요게 지금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는데 이거 바꿉시다. 요게 좀 보기 산뜻하고 괜찮죠.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재질 변경하는 거는 또 강의가 다 들어가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 재질은 물리적 성능이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걸 언제 넣어줘야 됩니다. 밀도 이거 넣어주는 거 보세요. 열 관류까지 넣어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만들고 나서 열 관류율이라든지 에너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기가 굉장히 편해진 부분이 있죠. 적용하고 확인 누릅니다. 자, 그대로 확인 누르면 에러가 납니다. 이러고 에러입니다. 왜? 두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면 내에 두께가 있는데 두께 안 넣었잖아요. 하나도. 그렇죠? 자, 콘크리트 그러니까 그 시멘트 20mm 정도 깔아주죠. 타일 12mm 정도인데 15mm 좀 두꺼운 거 씁시다. 바닥용이니까. 자, 여기 단면이 나타나네요. 자, 확인.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렇게 타일이 깔렸습니다. 자, 이게 뭐 되게 신기하지도 않은데 신기한 척 하는 것 같죠? 맞습니다. 신기한 거 아닌데 신기한 척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이제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밑에는 콘크리트가 그냥 천장이 노출된 거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면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안 보이는데 제가 단면도를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2층 가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했으니까 뷰 그다음에 단면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저번에 단면도 했었죠. 네.
단면도 0이 나옵니다. 단면도 0을 딱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작업을 한 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슬라브 두께가 달라졌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달라졌나 한번 봅시다. 이걸 좀 높이. 야, 이렇게 단면이 그려져요. 마치 케이크처럼. 자, 잘 된 것 같은데 뭔가가 이상한 게 있어요. 밑으로만 쳐졌죠. 왜 그랬을까요? 얘가 배치 기준이 지금 여기에 있나? 유형 편집에 있으려나? 기본 두께는 이제 185라고 자동으로 됐고, 구조 재료는 콘크리트 프리캐스트라고 나와요. 기능이 내부, 얘는 외부에 도출된 거니까 이제 외부라고 잡아주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그건 안 나오는데, 지금 얘가 150에다가 20하고 15하고 35mm가 이제 마감재로 써 있잖아요. 원래는 예전에는 이게 여기에 이제 그 구조재로부터 뭐 맞추느냐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해진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다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35 마감 두께 35다 그러면, 자, 슬라브 레벨, 이게 구조 레벨이죠. 따지고 보면 원래는 슬라브 레벨은 이 바닥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합니다. 그냥 구조 레벨을 슬라브 레벨로 잡고 위로 올라온 거로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방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유형 편집을 하고, 잠깐 죄송했습니다. 그 녹음을 하던 게 갑자기 중단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잠깐 이제 혼선이 좀 생겼습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유형 편집을 하고 복제를 누른 다음에 이름을 방바닥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을 들어갑니다.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코어 경계 바깥에다가, 제가 왜 코어 경계 놔주면, 얘가 지금 랩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그러지만, 원래는 그 구조선을 어디다 놓을 것이냐 견적이면 이 코어 경계 또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경계를 따져가지고 얘가 이렇게 중심선을 배치를 해주고 중심선에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방바닥은 난방을 해야 되니까 바닥에 단열층이 들어가죠. 단열층이 들어가는데, 단열층은 뭐 들어가냐면은 스티로폼 같은 게 이제 들어가는데, EIFS 외부 단열재라고 됐습니다. 이거 내부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냥 클릭해 버리시면 됩니다. 보통 50mm를 많이 쓰죠. 뭐 100mm 쓰는 데도 있고, 뭐 그건 여러 가지,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변경되는 게 계속 보이시죠? 여기 바뀌는 게. 자, 그 위에 이제 마감재가 아니라 하지재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재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시멘트 스크리드 들어가죠. 난방 배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게 콘크리트 현장치기, 모래 시멘트 스크리드를 했었죠. 그리고 그거가 한 100mm 정도 되죠. 난방 배관이 지나가기 위해서. 요거 아까 저거 이거 안 했습니다. 요 카테고리별 요거. 현장치기, 저기 아까는 거는 뭐였냐면 콘크리트 프리캐스트였었죠. 맞나? 아니죠, 요거였었죠. 현장 타설 회색으로 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장판이 들어가거나 마루가 들어가잖아요. 이번에는 장판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감재로 하는 게 낫겠죠. 마감재. 자, 장판은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들어있는 거로는 아마 좀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직물 아니죠. 종이. 자, 금속 기체는 아니고 기타, 흙, 시멘트, 타일, 잔디, 자갈, 아스팔트. 종류가 많습니다. 뭐 수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루핑 타일. 이건 뭐냐? 이거 무슨 황토 흙바닥 같아요.
정육면체로 했을 때가 면을 확인하기가 편해가지고. 근데 우리 저기 저렇게 막 꺼끌꺼끌한 거 바닥에다 못 쓰잖아요. 그죠? 단열재, 루핑, 목재, 바닥, 테라조, 코르크, 대나무. 대나무 이거 괜찮네요. 자, 대나무 2번 클릭. 한 다음에 적용, 확인. 예. 두께 5mm. 5mm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155mm가, 마감재는 155mm고 구조재는 150mm가 됩니다. 자, 요런 방식이 되겠죠. 구조체 경계에서 마감면 방면으로 상승할 수가 없다고요? 이 하지재 때문에 그런가요? 그럼 얘는 마감재 1로 놓고 얘를 마감재 2로 한번 놔볼까요? 맞군요. 저거 선택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또 이렇게 자세하게 층이 보이는 거는, 자,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낮음으로 해놓으면은 그냥 검게 나오고, 중간만 놔도 이렇게 나오고, 이제 높으면 이제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155를 올리자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은 구조체 레벨은 맞고 콘크리트 맞고, 이제 방도 어차피 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 문이 있는데, 문이 지금 구조체에 붙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는 새 호스트 선택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 호스트 선택을 해가지고 호스트가 어디에 이게 딱 달라붙게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냥 155죠. 이렇게 해주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해주느냐? 방 바닥에 붙어야 어디 가서 3D로 보실 때 이렇게 제대로 붙는 걸로 보이거든요.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야, 너 경계 다시. 요래서 그랬구나. 아까 여기 꺾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요 선이 제로가 되면 저런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알겠지만 다 노란색이 돼 버렸어요. 사실은 여기만 돼야 되는데, 여기만 방이니까. 이건 거실이다 그러면 거실은 이제 마루로 바꿔야 되는데, 마루판으로요. 어쨌든 뭐 지금은 그게 좀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자, 벽을 이제 또 바꿔야 되는데, 벽도 재밌어요. 뭐냐면 이제 내부에 그 벽지를 바르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더 복잡하니까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벽을 흰색 페인트 벽으로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제를 하고, 벽체 백색 페인트, 그냥 백색 페인트라고 할게요. 어차피 벽끼리만 몰려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구조체 기본 벽을 대 있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 페인트가 있나? 페인트 회색이 있네요. 페인트 회색이 있고 다른 거 없으니까, 자, 여기 어디 갔어? 아까 페인트 액체, 이거는 아니고 직물, 기타 페인트 이름 바꾸기. 이건 백색 모양, 벽 페인트 색상 무조건 흰색. 확인, 적용, 확인. 벽이 하얀색으로 변했죠. 여기는 왜 하얀색으로 안 변했느냐? 이 태양의 위치가, 이거 태양의 위치인데, 태양 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오른쪽 상단,
오른쪽 상단이니까 여기는 그림자가 져서 그런 거죠. 왼쪽 상단으로 바꿔버리면은 이게 반대로 여기는 하얘지고 여기는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실내 투시도를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렌더링을 해보면은 자, 얼추 방 비슷하게 나오죠. 예. 이게 얼추 방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벽이 좀 흰색 페인트도 반사가 되고 좀 그렇습니다. 만화처럼 나오지만. 자, 대충 이제 이렇게 해서 방을 꾸미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기구도 집어넣고 모두 집어넣고 말 그대로 벽도 바꾸고 좀 전에 보였지만 패밀리도 이제 바꾸고 막 이렇게 하면은 멋진 집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설명을 또 하면서 막 뭐 하는 거 하려면은 뭐 이제 이거 말고도 할 게 뭐 있느냐 그러면은 뭐 보시면 여기 있지만 벽, 문, 창, 그다음에 기둥, 지붕, 천장, 바닥, 뭐 커튼 건너뛰더라도 뭐 계단, 경사, 뭐 이런 거 쭉 집어넣을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구조에서도 쭉 보면은 조명등도 또 이거는 이제 구조 관련된 거고 시스템 들어가면은 설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명까지 굉장히 종류가 많다. 이런 거를 다 사입해서 집어넣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것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성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벽은 누르면 이 리스트가 벽에 관련된 리스트만 쫙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에 대한 거 창은 구성 요소는 뭐냐면 그 이외의 것들 여기 보시면은 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람도 있고 그다음 뭐 개구부 뭐 여러 가지가 쫙 있어요. 뭐 의자도 있고 막 여러 가지다. 이런 걸 이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좀 여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RPC 여자라는 게 있습니다. 인닌 티나, 리자 이게 지금 원래는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냥 신시아라는 여자를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패밀리 로드를 합니다. 이 패밀리 로드를 해서 문이나 창이나 이런 걸 하면 로딩이 안 돼요. 그거는 문이나 창에서만 로딩을 해줘야 돼. 그 이외의 거는 가구 같은 거는 여기에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침대도 이제 종류가 많은데 제가 이제 모아놓은 것들은 이게 별도로 있어요. 아까 거는 이제 래빗의 기본이고 이 정도인데 아직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이제 하나 딱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침대 방향을 아이고 모양 침대 방향을 바꿔. 자, 이 침대를 이쪽으로 돌릴 텐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90도로 돌리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코너를 맞춰서 돌려야 돼요. 그러면은 할 때마다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이 파란 점을 찝어서 딱 놓으면 그 중심축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다시 또 회전하면 이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이제 이걸 봐가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침대를 또 쉽게 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렬을 해주면 딱딱 붙어버려 가지고 편하죠. 그리고 벽을 움직이게 되면은 침대가 따라서 움직이니까 편하게 되겠죠. 아, 신씨 어디 갔냐? 1층에 가 있나? 아닌데. 3층에 가 있나? 아닌데. 다시 3D로 가서
이상하다. 여기 있네요. 이 층. 자, 아까 여기 밖에 내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쪽 방향 보는 걸 이쪽 방향으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침대에 걸쳐 앉게 이렇게 해놓으면 대충 걸터 앉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카메라 조정을 하려는데 카메라 위치를 크게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밑에서 이 실내 투시도 이 상태에서 요걸 가지고 조절을 해줘도 돼요. 움직이기는 해요. 근데 이 미세하게 움직이기도 어렵고 방향만 틀어져 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평면도에 간 다음에 해당 투시도를 놓고 여기 카메라 표시를 눌러주면 카메라가 이렇게 보입니다. 얘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잡아가지고. 여기 이제 원래 출입문 자리가 되나 그러는데, 제가 그러고 보니까 거실에다가 침대를 놔버렸네요. 뭐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실내 투시도를 보면은 이제 제가 보고 있는 방향이 달라졌죠. 사람을 좀 이거는 아니고, 이 상태에서 높이를,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은 4413에 4400으로 잡을게요. 4000. 어린애가 보는 입장으로 이렇게 보는 걸로 하죠. 좀 올려다 보는 겁니다. 자, 렌더링을 다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스타일이 하늘 구름 약까지 있다 그러는데, 하늘 구름 많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색상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기 색상이나 이미지 이런 거를 넣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렌더링을 걸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렌더링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요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산하는 양이 더 많아집니다. 아주 고해상도를 할 때는 2시간 넘게 렌더링이 걸리기도 해요. 제가 할텐데도. 그런 거는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명등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유, 저 장면이 너무 새까맣게 나왔네요. 좀 이거 이제 세세하게 장면을 맞추려면은 이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제 간단하게 보여줬는데, 실제로 제가 뭐 한 거의 일주일 정도 걸려서 작업한 거를 이제 보여드린다면, 제가 자꾸 심지어 요거 누르죠. 요건 뭐냐면요, 제가 뭔가를 윈도우를 불러낼 때마다 이게 창이 다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뒤에 다 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프로젝트 2-3개 열어놓고 장면 막 여러 군데 막 왔다 갔다 하면 이 창이 막 몇십 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천정을 만들면은 천정 평면도도 생기고 측면도 이런 게 이제 다 생겨버립니다. 이거를 이제 뷰에서 여기 보시면은 어디야, 스위치 창이라는 게 내가 이제 돌아가면서 내가 작업하던 걸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려면 맨날 계속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저는 귀찮으니까 이쪽에 있는 메뉴에서 바로 불러드리긴 하는데, 이 스위치 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강의 7이라는 요걸 가지고서는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다른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는 얘로는 안 되잖아요. 그때는 요거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아니면 뭐 추가 뷰 해가지고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식 배열은 이렇게 순서대로 쭈르륵 계단식 배열되는 거고, 타일 모양으로 하면은 각 프로젝트 이렇게 창마다 이렇게 열려요. 그러니까 그 창을 2-3개 열어놓고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러면은 좀 닫는 게 상당히 귀찮아요. 이렇게 된 경우에 해놓고 뭐 타일 모양 딱 하면, 자,
배치도 봐가면서 인면도 봐가면서 그러면 장점이 있겠죠.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면 모니터가 하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모니터를 좀 큰 걸 쓴다든지 제 모니터도 사실 27인치인데 하다 보면 좀 답답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40인치 모니터를 쓰고 뭐 또 모니터 한 듀얼이나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나 세 개 가지고 쓴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열어놓고 쓰면은 비교해가면서 실시간으로 야 내가 이걸 막 움직이는데 얘가 여기 예를 들어서 이걸 딱 잡고 쫙 이렇게 옮겨버리면 뭐 실제적으로 변하는 게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이제 이쪽이 흰쪽 벽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막 바꾸는 게 이게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업할 때 편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되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 이게 되겠죠. 자, 아까 걸 저장을 해야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이 여러 개 열려 있으면 메모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그 숨겨진 창을 닫아라 이게 뜨는 겁니다. 그러면은 줄여보면 얘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닫히는 거죠. 물론 프로젝트가 두 개가 열려 있으면 두 개만 열려 있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자, 일단 닫아버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작업한 프로젝트를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장 최근에 한 거 요거는 이제 하다가 많은 상황이고 자 요거 이제 작품도 만들었던 건데 요거는 이제 천정까지 조명까지 다 집어넣어서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완성을 한 거죠. 지금 이제 보면은 제가 이게 아주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재질이 다 죽어버렸어요. 왜냐면은 이상하게 매핑 데이터 연결해 놓은 게 풀려버려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3D 뷰로 봤을 때 1층 평면도 이렇게 보이게 이게 저도 신기해요. 왜 이렇게 자꾸 이게 풀려버리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1층 평면도 이렇게 보이게 2층 평면도 이렇게 보이게 그 다음에 실내 투시도 이게 실외 외부 투시도 자동차 모양도 이게 다 이제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패밀리로 있어가지고 그 패밀리로 이걸 다 하는 겁니다. 뭐 이 상태에서 이제 간단하게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면은 역시 만화처럼 나오겠죠. 이게 자, 지금 이 무늬가 다 연결이 안 됐다고 제가 이게 다 이거 이제 재질을 만들어서 쓴 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컴퓨터를 바꿔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사 컴퓨터하고 집 컴퓨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제가 만든 이제 작업 이미지들은 뭐 이제 이런 이미지들 이것도 이제 레빗에서 렌더링을 한 겁니다. 좀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이란 티가 좀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깔끔해 보고 이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너무 좀 컴퓨터로 했다라는 티가 많이 나서 사진처럼 안 보이는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이런 판넬을 만들었는데 별로 이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그 캐드 프로그램이 이 정도로 한다면은 생각보다는 나쁘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죠. 실제적으로 재질을 입혔을 때는 거의 이 정도까지 재질이 나와요. 이 유리가 너무 투명하게 나오는 게 좀 단점인데
자, 이 정도면은 컴퓨터 그래픽이긴 하지만 거의 사진에 가까운 컴퓨터 그래픽으로 볼 수가 있죠. 요거 말고도 예전에 했던 작업들 중에 이제 제가 해놓았던 것들이 많습니다. 엉뚱한 거 자꾸. 요거 이제 판넬 만드느라고 들어간 거고, 요거는 지금 하고 있었던 자료들이고요. 자,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이제 프로젝트로 작업을 했던 거였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게 수영장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상도를 좀 낮춰서 뽑았죠. 아, 컴퓨터를 바꿨으니까 요것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제가 해놓은 것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 뭐 쓸데없이 뭐 눈만 베리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냥 이건 포기를 하고, 제가 최근 했던 거 이미지 이제 저장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이 레빗은 옆에 이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를 이제 보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한 거를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건축주가 볼 때는 참 이제 특이한 거죠. 이렇게 전경, 이렇게 좀 만화처럼 보이긴 하는데, 만화치고는 그래도 좀 컴퓨터 그래픽 CG다운 만화책으로 보이죠. 요렇게 볼 때는 뭐 사실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재질을 입히는 부분이 좀 사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실내 투시도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런 것들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레빗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이제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주택 하나를 설계를 했다가 또 이제 빠꾸를 먹었던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디자인한 거는 아니고, 그 이제 표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평면도를 카피를 해가지고 그걸 보고선 제가 만든 겁니다. 이 로딩할 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이제 이거 왜 그러냐면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저거를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작업한 거는 레빗 2013에서 아마 제가 작업을 했을 겁니다. 요거 같은 요건가? 뭐 하여튼 요거는 2013에서 작업을 했는데, 2015 버전으로 로딩을 하려면은 요소가 많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거를 컨버팅을 해줘야지 됩니다. 이게 단점은 있어요. 뭐냐면 오토데스크의 문제점인데, 하위 버전에서는 읽지를 못해요. 이게 저장은 가능할 거예요. 저장은 가능한데, 항상 상위 버전하고 이게 버전이 다르면 그렇게 달라질 게 없는데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자, 요거는 이게 건축 개요, 뭐 배치도, 평면도 막 해서 도면화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면도, 뭐 우측면도 이렇게 해서 도면을 만들었어요. 도면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였는데, 단면도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단면도에 천정 단면도에다가 조명등까지 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도면화 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단순한 색칠을 입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래 이 도면 가지고, 이게 이제 원래 허가건이었는데 이게 허가가 될지 안 될지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건축주가 이게 아니라는 바람에 이게 날렸어요. 근데 이것도 만드는데 거의 이틀인가 밤새가면서 만들었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이제 이게 평면도였는데, 렌더링 한 거를 이제 보시자면은, 아유, 이게 너무 밝게 돼버렸네. 밝게 어둡게 막 이렇게 됐네요. 조명등에 불 들어온 건 보시죠. 이 업무용으로 이제 들어가 버렸습니다. 3D 뷰에서
제가 작업을 할 때 항상 이렇게 3D 뷰로 보고 냉장고 위치가 맞는지, 싱크대가 보이게 괜찮은지, 소파는 어떤지 이런 걸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가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벽지는 이제 그때 만들어서 했는데 좀 촌스럽죠. 벽지도 이제 요새는 이제 새로운 디자인을 제가 많이 넣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작업한 거다 보니까 이 욕실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거는 너무 광각으로 해가지고 솔직히 방 안에서 보이는 건 어렵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왜곡 현상이 굉장히 심해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었습니다. 자, 이 방인데, 이 방을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빨리 렌더링이 되게 하면은 되는데, 자, 이제 렌더링을 하는데 중간으로 놓고 외부 태양만이 아니라 외부 태양 및 인공 조명을 같이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렌더링을 걸어 보면은, 이것도 한 10분 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마 금세 될 겁니다. 벌써 뭐 10% 진행됐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인공 조명을 이제 색감이나 이런 걸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태양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근데 여기에 내부에 태양 및 인공 조명을 설정을 해줘야지만 이 등에서 빛이 나오는 게 됩니다. 만약에 그냥 태양만 해버리면은 낮에 불 꺼진 걸로 어둡게 나와 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갑자기 벽체, 바닥 뭐 이런 거 손보다가 렌더링으로 뻘떡 뛰어나와가지고 좀 놀라실지 모르겠지만은, 답답하신 분들 이제 어떤 좀 느낌 좀 느끼시라고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이 렌더링 하는 동안에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벽체는 실제 시공되는 벽체처럼 외장재, 내장재, 그러니까 뭐 벽지, 그다음에 뭐 석고보드, 그다음에 베니어판, 그다음에 콘크리트, 또 밖에는 뭐 그 하지 철물, 그다음에 뭐 판넬이든 아니면 판석이든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하나의 벽체를 만들어줘서 그 벽체를 설치를 해주면 하나의 벽으로 되는 거고, 내벽은 또 내벽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바닥도 마찬가지로 마룻바닥인 경우는 바닥에다 마루를 까는 걸로 그 층층층층 그거를 다 실치수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고,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 각 자재별 어떤 특성, 물리적인 특성까지 다 집어넣어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다 된다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실 거죠? 얘는 그렇습니다. 자, 거의 지금 이제 뭐 너무 깎아지는 듯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뭐 거의 뭐 사실 이 거울 그대로 100% 반사되고, 텔레비전 이런 거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유리로 된 건 유리 색깔 그대로 나오고, 레빗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렌더링 할 때 유리가 표현이 잘 안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불투명 유리는 내지는 반투명 유리식으로 이 투과율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투과율이 없이 뻥 뚫려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캐드는 평면도 인면도 그리느라고 선 긋는데 시간을 많이 버린다면요, 레빗은 평면도에서 이 선 그리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평면도가 완성이 되면 인면도도 자동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거고, 또 평면도 인면도가 완성이 되어 있으면은 단면도도 자동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죄송합니다. 자꾸 딸꾹질 나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층에서 단면도 이렇게 제가 끊어놓은 거예요. 이 단면도. 그럼 여기 단면도가 지금 자동으로 생성이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내가 필요한 단면도 불러드리면 그 단면도, 그 위치에 단면도가 다 나와요. 이걸 보면서 위치 조정하고 방향 조정하고 뭐 이거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면도 가로 세로 내가 놓고 싶은 대로 다 나오고, 이 재질에 대한 것도 다 나오고. 지금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좀 보기 안 좋잖아요. 원래는 이게 감싸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설정을 좀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이 유형 편집에 이 기능 폭 끝단부 마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끝단부 마무리는 외부다. 적용. 인서트 부위 들어가는 부분은 내부다. 뭐 적용. 확인. 지금 이제 여기 반영은 안 되지만은 이게 반영이 안 될까? 실제적으로는 이게 감싸는 걸로 나와요, 이게. 네, 지금 안 되는 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단면도, 그러니까 인면도 단면도 그리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왜? 평면도를 그릴 때 이미 인면 단면도를 고려를 해가면서 그리는 거고, 그린다기보다는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평면에서 인면에서는 아니고 평면에서 이렇게 단면이 아니라 평면에서 끝단부 조절하는 게 이렇게 나와 버리네요. 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 단면도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보통 이런 거는 천정 평면도를 별도로 그리잖아요. 근데 천정 평면도는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리고 지가 이제 내가 필요한 경우에 뭔가를 좀 더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빗이 딱 좋은 거면 평면도만 그리면 인면도, 단면도, 투시도, 천정 평면도까지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힘들 때는 뭐냐, 입력을 할 때 이런 천정 실링 같은 것도, 조명등 같은 것도 다 표기를 넣어줘야지 되고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바닥도 캐드에서는 바닥 표기 안 하잖아요, 별도로. 근데 얘는 바닥을 재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 주택용 마루다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만들어가지고 직접 넣은 겁니다. 레벨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고려를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단순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시공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걸 시공을 하는 거고, 시공을 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이제 시공을 하면서 그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설계했던 것처럼 했다가는 아주 머리 아픈 거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번 강의는 제가 좀 이제 고민을 해서 조금 약간 한 차원이 높은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작업하고 있는 거 이제 그 1년 과정을 쭉 녹화를 해서 빠르게 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 어떻게 작업했는지, 그러니까 뭐 한 하루 동안 작업한 거를 30분으로 축약을 해서 볼 수 있게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제작하는 기간이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다음번 강의 좀 늦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해요. 광고도 좀 달래니까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티는 안 나겠지만은 강의를 이제 듣게 되시면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더 제 강의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여러분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한 보름 후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